박정훈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예, 먼저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좀 공정한 회의 진행을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여당 의원들이 발언할 때 김현 간사가 지속적으로 끼어들면서 추임새를 넣고 비웃고 하는 장면들을 아마 옆에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여당 간사가 뭔가 얘기하면은 제지를 강력하게 하시는데 그에 비해서 김현 간사가 말할 때는 제지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 나오지 않은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정말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국민들 그런 생각 다 하실 거예요. 정말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꾀병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사흘간의 유례없는 국무위원 청문회를 우리 과방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했던지 아니면 위증을 이끌어내서 고발을 하는 게 목적이었던지 이렇게 현안 질의까지 잡아서 사실상 나흘째 청문회를 하는 적은 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저는 의회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통위 파행 운영과 관련해서 오늘 논의를 하기 때문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방통위 파행 운영의 본질은 야당이 2명의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2인 체제의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우리 정부에서 임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11월 22일 날 제가 이 문건을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11월 22일 날 분명히 대통령실은 야당의 우리 국회에 방통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올해 7월 1일에 또 한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2명의 야당 추천 후보를 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2인 체제의 불법성은 사라집니다. 오늘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예정이에요. 우리 국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탄핵을 할 사람을 오늘 불러서 오늘 당일에 탄핵하는 사람을 오늘 불러서 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입니다. 그리고 사흘간의 청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충분히 불법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국민들도 충분히 그 주장에 대해서 이미 다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더 뭘 물으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 본인의 신상을 이유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추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성을 잃어도 한참 잃었습니다. 넘사벽 범법자를 앞세워서 방송 장악 쿠데타를 일으키더니 국회의 적법한 현안 질의와 증인 신청마저 불법적으로 거부하며 아나무인 독재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일 처리는 참 정강석화처럼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하더니 어제 저녁에 갑자기 아프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첫날에는 무식한 좌빨, 종특, 조선인들은 자존감이 매우 낮다, 김 여사는 커리어 우먼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공영방송 이사에 앉히고 어제 아침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더니 갑자기 증인으로 채택된 현안 질의에는 나오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공영방송을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이 즐겨보는 극우 유튜브로 만들 준비가 다 끝났다는 뜻입니까? 미션을 이미 완수했다는 뜻입니까? 인사청문회 때는 단 1만 원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면서 뻔뻔스러운 얼굴로 새빨간 거짓말을 내뱉더니 증인이 되어서 위증의 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런동관, 런홍일, 런상인과 같이 도주꾼이 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저희가 찾은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와 해외여행을 가면서 관용차를 사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를 자기 멋대로 긁은 내역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정의가 이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수사를 받아야 할 범법자에게 오히려 고생했다, 앞으로 첩첩산중이다 하시면서 치하하고 격려하는 게 일국의 대통령이 하실 말씀입니까? 완전히 이성을 잃어서 넘사벽 범법자에게 방통위를 맡기고 극우 유튜버의 길, 독재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권에게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훈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탄핵과는 별개로
개인의 위법,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으로 1분 더 드리세요. 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이진숙 개인에 대한 증인 채택은 가능합니다. 언제까지 아프다는 핑계를 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온갖 거짓말과 범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나올 때까지 증인 채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고발도 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진숙 반통위원장과 관련된 사람이 공영방송 이사 공모에 신청하고 이진숙이 선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원령 발기인으로 같이 이름 올린 사람도 이사가 되었습니다. 명백한 재척 사유이지만 또다시 셀프 각하를 했습니다. 불법적 이인 체제 의결에 더해서 명백한 재척 사유임에도 이를 셀프 각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 직권남용의 죄에 함께 고발 조치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해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이인체제 문제점이라는 거 자꾸 언급하는 게 나왔었고 또 국회 추천 의뢰했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 말씀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쉬운 부분인데 이게 왜 계속해서 나오나. 청문회 기간 동안에도 이진숙 그 당시 후보자는 계속 야당이 추천 안 해줘서 이인 상태 운영이 된다. 국회 탓을 하는데 방통위 구성원 분들께 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쉬운 질문인데 주성훈 사무처장님 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2인 체제 운영이 국회 탓입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상임위원이 그 공석이 되었을 때 대통령실을 통해서 그 추천해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국회가 추천을 한 적이 없었습니까? 작년에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있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 번 있었나요? 한 번으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지금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이 2023년에 3월에 국회 의결로 추천됐는데 7개월째 임명하지 않아서 자진 사퇴하셨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또 2023년 11월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님이 추천을 했는데 위촉되지 않아서 임기 만료됐습니다. 야당이 추천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국회는 3번이나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준 겁니다. 3번이나 국회 추천 무시한 대통령이 야당의 추천을 다시 요청을 하시려면 그 전에 앞선 그 3건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하시고 영문도 모른 채 무작정 기다리신 분들한테 진정한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순서에 맞죠.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쳤던 양치기 소년도 3번째엔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대통령은 거짓말 일삼은 양치기 소년보다 못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이 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24, 25, 26일 청문회 진행할 때 우리 여당 간사님께서 위원장님이 얘기하면 건건사사 말씀을 하는 것 때문에 26일 날 3일째 되던 인사청문회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당 간사님을 모시고 소회의실에 가서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합의할 점이 있다. 위원장님이 의사 진행을 위원회 회의 진행함에 있어서 여당 간사님이 계속 그렇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전체 원만한 회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최영두 간사님은 필요하다면 야당 간사랑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합의를 하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비교적 원만하게 물론 이제 여기 계신 여당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도 하고 의사 진행 발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앞서 지금 박정훈 의원님께는 여당 간사님께서는 이렇게 결정된 내용 야당 간사와 논의된 내용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비웃고 끼어들고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여당 의원들이 하는 것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위원장님께서 저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웃고 끼어들고라고 이름을 지칭을 했는데 저는 김현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야당 간사입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선출된 야당 간사입니다. 그리고 최영두 간사는 여기서 위원회에 선출된 여당 간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명예는 온데간데 없이
굉장히 괴상망측한 사람으로 지금 저를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가급적 실명을 거론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훈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25일 날 여당 간사랑 야당 간사가 위원장하고 일문일답식의 얘기를 하지 않도록 가급적 그것을 존중하자라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최영도 간사님이 오늘도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할 때 일문일답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최영도 간사님한테 제가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오늘 비웃고 끼어든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의원님이 이름을 거명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다는 점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지금 만약에 박정훈 의원님 제가 얘기하는 것을 지금 앞서 얘기했던 그 표현을 쓰면 기분 언짢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요, 결국은 여야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말과 몸과 태도로 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당 의원들은 그렇게 안 합니까?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제가 무슨 기관의 증인이나 아니면은 정부의 관계자들을 향해서 무모하게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 지적이 되지만, 현역 상대 의원들끼리 진행하는 의사진행 발언 과정이나 신상 발언 과정이나 반론을 제기할 때 여타의 방식으로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아니 박정훈 의원님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 끼어들지 마세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제가 발언 기회 있을 때 지금 손 들고 하는 거는 나중에 하시라. 끝나고 나서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끼어드는 거고 비웃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 얘기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이름을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상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것을 반론을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러면 반론만 하다 보면 끝나요.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끝내야 된다고, 저는 저의 신상 발언이 또다시 신상 발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최영도 간사님이 끼어들지 마세요. 얘기 중이에요.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최영도 간사님하고 야당 간사님하고 여당 간사가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걸 가지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증인을 대변하는 것도 유분수지, 위원장이 얘기한 걸 가지고 그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를 넘어서 위원장이 의사진행하고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과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토를 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저희가 국회의원이 회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26분 남았습니다. 김장겸 의원님, 신상 발언 시간 남았습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제 발언 시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자고 지금 제가 신상 발언하고 있습니다. 자, 끼어들지 말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제 시간을 보시고 얘기하세요. 지금 두 분이 끼어들었어요. 제가 일부러 시간을 얘기하는 게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처음부터 얘기한 거고, 오늘도